분양시장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풍선 효과인데요.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를 피해서 이 투자 수익률을 내세운 지역들이 많습니다. 과연 풍선 효과를 기대해도 되는 건지 믿어도 되는 건지 송승현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비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쏠렸잖아요. 규제를 이제 덜 받는 틈에 기대할 수 있는 풍선 효과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일단 풍선 효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 네. 풍선 효과라고 하면은 우리가 맨날 많이는 들어봤을 거예요. 분양 광고를 통해서 풍선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그 풍선이 있는데 네. 누르다 보면은 옆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이 네,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고 풍선 효과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 8.2 대책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규제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분양권에 대한 얘기라든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또 투자처를 또 찾습니다. 근데 그런 규제를 좀 피해서 그 풍선 눌렸던 그 확장된 지역 쪽으로 자꾸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쏠려져 나가 있고요. 그런 네. 투자 수요들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면서 이런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규제 지역의 분양 성적이라고 할까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여러 가지 찬반들도 있고 그 뜨거운 지역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거 경남 밀양이라든지 부산 서구, 대전, 경남 김해 등 이런 곳들은 조금 그 풍선 효과를 노렸는데 조금 그런 기대를 부응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청약률에서 보시면은 부산 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산이 그 조정 구역으로 네. 뽑혔거든요. 근데 이 서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산의 그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어요. 네, 그래서 청약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청약률을 해서 그 풍선 효과를 그 효과를 봤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결과만 따져보면 풍선 효과가 좀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네. 이게 또 다른 그 그늘 지역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경기 남양주시라든지 안산, 화성 이런 네. 지역 같은 경우는 1순위 청약 그 평균 청약률이 미치지 못했어요. 2순위까지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는 계약까지 과연 연결이 될까? 아니면은 향후에 프리미엄으로 형성됐던 것들이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도래를 할 것 같은 그런 걱정들도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수요가 없으면은 이런 지역에서는 또 풍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편 이제 8.2 대책의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또 다른 곳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바로 미분양 관리 지역입니다. 먼저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그 과열 지구하고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곳은 아주 투자가 잘 되고 투기가 아주 뜨거워가지고 잘 됐다면은 미분양 관리 지역 같은 경우 완전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분양 증가분이 최근 그 3개월 동안 미분양 가구 수가 50% 결국은 그 절반 이상 네. 증가한 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미분양 해소가 아주 저조했던 곳, 1년 평균 미분양 그 해소를 못하는 곳이 2배 이상인 지역이라든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들을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라는 거는 결국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을 사실 많이들 하고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수요가 이 기본적인 그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 시장, 그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뚜렷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그 소비자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 것들, 이런 관리 지역이라든지 이런 그 정책들을 보시면서 움직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고 해서 풍선 효과에 따라 미분양이 해소되거나 집값이 상승한다는 기대는 좀 섣부르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풍선을 보시면은 풍선이 네. 한 색깔만 있지 않아요. 빨간 풍선도 있고 파란 풍선도 있습니다. 네. 뜨거운 풍선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느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워 보이는 그런 풍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책으로 주택이 아닌 이제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을 노리는 수요도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점을 좀 생각을 해야 할까요? 일단 그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그 투자가
투자가 돼야 되는데 투기가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걱정들을 많이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은 어떤 지역들마다 그런 것들은 또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 전매 제한도 지금 염두를 하고 실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그 풍선 효과 그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보인지 광고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조금 더 그 정책들을 보시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걸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승현 전문가와 함께 파리 대책에 따른 풍선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